꽁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딩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콩지신녀 채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보타점이라는 점술 플랫폼을 광고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광고 문의가 몇 있었지만 제 채널과 방향성이 좀 맞지 않는 듯해서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 좋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요. 보타점은 눈으로 보이는 타로가 차별점인데요.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에서 나아가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영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인 플랫폼이에요. 곧 오픈할 예정이고 타로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1번 분들의 터닝 포인트를 요약해서 말하면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런 외로움, 박복감의 상황에서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정말 나 혼자서 하는 거야? 정말로? 약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조금 현타 아닌 현타를 맞으면서 자신이 사람들한테 베푼 만큼, 해준 만큼 보답받지 못하고 그냥 그저 좀 치이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또 그것으로 혼자 자립하기 시작했다. 혼자 자립하기 시작한 것이 터닝 포인트다 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애초에 그런 것 자체가 내 삶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했다. 지금 여기 카드를 보면은 일단 펜타클 5번 카드가 첫 번째로 떴는데 되게 오갈 데가 없고 허망하고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품을 내어주고 용인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름대로 희생, 헌신했는데 그 지나간 내 시간들도 후회가 되고 허망하고 뭔가 큰 보답? 은혜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조금이나마 알아줄 사람들마저 없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1번 분들의 인생에는 후회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후회는 대부분 내가 잘못한 것 진짜로 뭐 대역죄를 지은 느낌의 그런 후회, 잘못이 아니라 대부분 다 선택의 문제라는데 내가 그때 기회를 날렸나? 잘못 선택했나? 뭐 A 말고 B를 할 걸 그랬나? 혹은 A 말고 B랑 친해질 걸 그랬나?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고 싶은 순간들이 좀 많고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만 좀 바로 잡고 싶다 싶은 순간들
근데 그런 아쉬움, 욕망이 남는 이유는 또 나에게 좀 더 집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 조금 더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나를 최우선으로 대해주지 못했다 내가.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발생하였다라는 거죠. 또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고부터 일본 분들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일본 분들은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겠어. 그 어떤 방해도 침해도 간섭도 용인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울타리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시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 분들의 대운의 시작이다 라고 카드가 또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 나의 평화, 나의 울타리, 나의 정원, 이런 것들을 설계해 가고, 또 여기에 타인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나 아닌 다른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분들은 다른 사람 일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라는 거를 이제야 조금 깨달으신 느낌? 이전에는 일본 분들이 좀 모자라서 못 깨달았다 그 소리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짊어지면서 좀 해주려고 하고, 또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지금은 어쩐지 조금 그래 너의 삶도 불쌍해, 그치만 내가 더 불쌍해, 이거를 딱 생각하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의 정원, 나의 울타리에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 역시 타인이 불게 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한 바람이라는 거,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바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 라고 하는데,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일본 분들은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큰 조금 추상적인 목표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난 많은 거 안 바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편하게 살 만큼만, 그리고 내 가족 주변 도와줄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강아지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내 강아지가 아플 때 돈 생각 안 하고 치료해줄 수 있을 만큼만, 그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시는 모습인데, 그 기준조차도 남들 눈에는 좀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카드에서는 일본 분들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총량에 비해서는 그 일본 분들 마음에 들어있는 그 현재의 계획이 아주 소소하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조금 단계적이에요. 그냥 갑자기 나는 로또가 될 거야,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일차적인 목표들을 이루고 나서 이게 잘 되고 나면 다음 스탯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나름의 청사진을 그리시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카드 그림을 보면은 도자기를 빚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카드가 대부분 다 혼자 있는 그림들을 보여줘요. 이제 외롭게 길거리를 떠돌거나 아니면 내 공간이 있음에도 외부 세계와 벽을 차단하고 나의 것에만 집중을 하거나, 특히 지금 이 마지막 카드 그림을 보면 사람이 도자기를 빚고 있는데, 이게 남의 거보다 내 거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라도 나에게 집중한다, 나에게만 시간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는 나를 일으킬 것은 나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수반이 돼요. 그리고 어떤 집단에 내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종속이 되는 느낌, 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느낌보다는 나는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나의 집단을 이루고
거기에 사람들이 포섭되는 게 빠르겠구나를 또 깨달으신 느낌? 어쩌면 일본 분들은 이미 아셨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일반적인 루트로 삶을 살아가고 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체급이 조금 달라서 주변 비교가 의미가 없다는 거 때문에 그런 거에 유행이라든지 사람들 사는 모습에 의식적으로라도 더 관심을 안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 타인의 삶과 나의 삶, 타인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 같아지려고 할수록 나만 불행해질 뿐이라는 거, 이미 실감을 하셨지만 이것을 본인 스스로는 또 좀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터닝 포인트가 너무 늦었다. 근데 카드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도자기를 만들고 굽는 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굉장한 인내심의 과정이잖아요. 만들어지는 건 고작 곧 도자기 하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또 기다림의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가 충분한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될 일은 뭘 굳이 안 해도 되고 안 될 일은 뭘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다 자기만의 때가 있다는 거, 집착과 불안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목숨 걸 만큼 간절해지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당신은 충분히 체득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 제가 볼 때 일본 분들은 이거를 이미 이제 체득했어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런 평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라고 예전에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미 그냥 외부가 얼마나 시끄럽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항상 평정의 상태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깨달을 시기도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왔을 때도 내가 이걸 왜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일반 분들은 그냥 본인이 깨달음이 오기 전부터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고 나름대로 혼자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받아들인 거에 가깝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히려 빠른 거죠. 지금 옳고 그름을 인식한 타이밍 자체로만 보자면 일본 분들은 빠르게 인식하고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일본 분들한테 본인이 본인의 시간을 지킨다, 본인의 집단을 만든다, 울타리를 짓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니까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뭘 만들고 나의 터전을 지어가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혼자서 사람들이 뭘 잘 못하잖아요. 다들 팀이 있다거나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거나 근데 일본 분들은 그 일반화가 본인을 오히려 소모시켰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본 분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우러러볼 사람보다 일본 분들을 우러러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누누이 말했듯이 1인으로 1인 기업 같은 걸로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프리랜서, 사업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나한테 집단은 필요 없어 내가 만들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게 일본 분들의 성공의 첫 걸음이었다 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지금 말을 타고 있는 카드가 양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말을 하나만 타도 좋은 건데 왼쪽 오른쪽 쌍방으로 탔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다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 탈 것이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신분이 높음을 얘기해 주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을 타는 사람이 있고 애초에 높이부터 구별이 되잖아요. 속도도 다르지만 이 말은 기동력을 갖춘 사람 즉 제가 아까 얘기한 스스로 움직이는 1인 기업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타인의 조력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군가 합세를 한다면 그것은 내 밑으로 들어오거나 나랑 같이 나란히
이제 협업하는 느낌? 내가 누구 밑에서 고개 숙이며 일하지는 않는 모습? 그리고 또 말을 짠다는 것은 특히나 지금 완즈 6번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뭔가 결과적으로는 금의 환영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되겠니? 너가 할 수 있겠니? 아유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말들이 다 전복되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 혹은 이제 일본 분들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와 제가 저걸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싹 다무는 그런 모습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즉 지금 카드에서 말해주는 일본 분들의 뭐 변화, 성공은 사실 비유를 하면 그런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이룬 혹은 자신만의 그런 사업을 구축해 감으로 인해서 좀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선사한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됐다, 돈을 벌었다, 같이 뭐 그런데 이렇게 소개가 되기에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댓글로 뭐 대단하다, 경이롭다 이런 표현들이 달리기에 딱 좋은 지금 또 묶어서 볼 수 있는 카드 두 개가 여왕제 카드랑 바리공주 카드인데요. 둘 다 조금 신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을 뻗고 있고 나는 거기서 누구 손 잡아줄지 약간 웃으면서 고르는 느낌? 어떻게 보면 좀 교주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내가 그런 존재로 비유되기 때문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진 뭐 재화가 풍부하기 때문도 있거든요. 일본 분들은 뭔가 선택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누구한테 나눠줄지, 내가 가진 거 누구한테 분배해주고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거꾸로 나도 나눔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어떤 서러움의 시간은 이미 다 지나왔고 계속 말했듯이 일본 분들은 내가 그런 삶을 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인식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좀 초자연적인 힘? 이 바리공주 카드가 초자연적인 실력 이런 거를 말해주거든요. 신의 힘. 특히 이게 달의 원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달은 우울하고 그늘진 감정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품어주기도 굉장히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혹시 뭐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나 할인업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타로 사주 배우고 싶다,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울타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일단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그 울타리에 들어오고 또 일본 분들의 어떤 기운과 영향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면 다 좋대요. 또 아까 일본 분들이 고르기에서 뽑으신 카드가 갑진 카드인데요. 갑진은 이제 유니버셜로 전환하면 에이스 완즈, 그러니까 땅의 힘을 말해줘요. 올곧게 영향을 퍼뜨리면서 자라나는 사람, 독립적이면서도 눈치와 임기응변이 빠르고 0에서 10까지도 혼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뚜기예요. 아무리 이제 죽여도 안 죽어요. 계속 살아나고 일어나고 부활하고 심지어 더 강해지고 그게 일본 분들의 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일본 분들 본인이 가진 잠재력, 그러니까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결과 총량에 비하면 좀 사소한 목표를 그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갑진은 좀 욕심과 야망의 그릇이 남다른 사람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리더 자질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본 분들은 애초에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현상이나 사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잘 하고 큰 그림을 형성해낸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그 울타리의 수장, 대장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앞서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제 사람들과 나란히 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미 있는 울타리에 종속되려고 했을 때 그냥 그 하나의 팀원으로 남으려고 했을 때 탈이 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스 완즈 자체가 이제 1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 1이라는 숫자 자체도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있다.
개인이 집단을 이긴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장인이 아궁이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제가 아까 도자기 말했는데 얘기가 바로 연결이 되네요. 이 도자기를 굽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기다림의 시간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불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 이 도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굽고 시간을 써서 잠도 안 자고 피곤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이게 잘 나올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는 나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결과는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느낌은 사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잘 될 것 같아 혹은 망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인 거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리는 거, 그냥 참는 거, 그냥 그 불 앞에 묵묵히 참고 앉아있는 거일 텐데 그게 앉아있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지겹고 지치고 또 한편으론 외롭지만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뭘 하겠니?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나의 천직이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 모습이 일본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 나가시는 모습, 그냥 앞으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가시는 모습으로 비유가 돼요. 지금의 일본 분들은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거를 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내가 지금보다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를 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어떤 경우이든 공통점은 내가 계속 도자기를 구워야 한다는 거, 내가 이 불 앞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 정도는 스스로 깨닫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는 시간 혹은 노는 시간,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시간에 나는 혼자 이 불 앞에 아궁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 혼자서 도자기를 만지고 이제 0에서부터 10까지 한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일본 분들이 자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불 앞에 아궁이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한정적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지금 하시려는 일 혹은 하고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일본 분들은 때때로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시간이 조금 외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일본 분들이 있는 안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알차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구나. 매일매일 저렇게 자기 집을 지어가는구나. 건물의 높이를 올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외부 세계와의 벽을 세우고 차단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일본 분들과 이 외부 타인의 세계를 그어놓는 그 벽은요. 사실 아주 견고하면서도 조금 숭고한 벽이에요. 아무나 뛰어넘을 수도 없고 부수려고 문을 두드릴 수도 없어요. 그냥 그저 올려다보고 그저 그 벽 너머에 있는 일본 분들을 추측하는 것에 그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벽은 일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똑바로 알고 굳이 아무에게나 모두에게나 일본 분들의 벽을 문으로 만들어서 열고 개방하지 말자 라고 카드가 마지막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본 분들 리딩 마칠게요. 인터넷을 하다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라는 말을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했지만 잘 안 되신 분의 말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맞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노력이 전부는 아니며 실패의 이유가 노력에만 있지도 않다는 거는 나이를 먹고서야 깨닫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노력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거는 정말 크나큰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 노력하면 더 잘 됐을 것 같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간절하고 떨어서 너무 절박해서 잘 안 되는 일도 있곤 하잖아요. 근데 뭐 시험이나 면접, 뭐 사람 관계 다 포함해서 그때 내가 더 대담했다면, 더 패기롭고 더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라는 후회가 남는 게 싫어서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나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사실 현대 아무개인데 조선 공주로 빙의했다. 라든지 조금 터무니없지만 그렇게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 얘의 삶을 설계 중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보면 조금 더 알게 모르게 현명한 시각으로 눈이 뜨이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라서 저지르는 바보 같은 실수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게임셋, 조종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데요. 게임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재도전의 의미를 가져요. 무엇을 보완하면 다음 판을 깰 수 있을지 오로지 그 깨달음을 주는 게 이번 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판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혹시 추가적인 조언이 더 필요하시거나 주간 운세, 연애운, 이미지 타로 등 좀 더 다양하고 개인적인 리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혜택을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딩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콩지신녀 채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보타점이라는 점술 플랫폼을 광고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광고 문의가 몇 있었지만 제 채널과 방향성이 좀 맞지 않는 듯해서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 좋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요. 보타점은 눈으로 보이는 타로가 차별점인데요.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에서 나아가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영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인 플랫폼이에요. 곧 오픈할 예정이고 타로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은 경쟁이 좀 의미 없으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어느 정도 체급이 맞을 때 싸움을 하는 건데 올림픽 같은 거, 경기 같은 거를 봐도 몸무게 키로수로 나눠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이제 이번 분들은 혼자서 동떨어져 있다, 떨어져 나와 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라리 이번 혼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 선생님 같은 역할이야. 그러면은 같이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겠지만 이번 분들은 다수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질투의 대상이 되기가 더 쉽단 말이죠. 쟤는 왜 혼자 조금 독보적이지? 쟤는 뭔데 혼자 저렇게 조금 남다르지? 라는 생각으로 안 입고 하기가 쉽고 지금 또 창의성, 남다른 감수성들도 언급이 되는데 별 카드가 떴어요. 반짝이는 사람 그리고 또 가불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도 나왔는데 이번 분들은 누군가의 우상, 먼 존재, 조금 동경의 존재, 상대적인 박탈감을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소원 성취부, 마고삼신 카드도 마지막에 보이는데 이게 금의 원소이기 때문에 금은 재물을 뜻해요. 운이 좋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번 분들 스스로 난 진짜 럭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쉬운 소리 하기가 좋아요. 쟤 되게 운이 좋네? 쟤 거품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사실 그게 아닌데 그냥 상황이 잘 따라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은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이번 분들 모습하고 이번 분들이 인식하는 자기 모습이 달라요. 이제 거기서 오는 약간 카오스가 있어요. 혼란감? 이게 대체 뭐지? 저 사람들 나한테 왜 그러지? 이해 자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객관화가 잘 안 되시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말했듯이 이번 분들은 본인이 이제 좀 갑의 위치에서 본인을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먹잇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이렇게 뿌려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기다리는 위치가 아니라 기다리게 하는 위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끌어당기는 약간 자석 같은 성질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때문에 남들이 싸우기도 좋고 뭔가 군중 심리 같은 거를 북돋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따지고 보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막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사람들이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뭐 아픈 일도 겪었던 거구나. 트러블도 있었던 거구나. 라고 이제 본인의 파급력,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게, 깨닫는 게 이번 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번 분들은 그니까, 뭔가 아까 별카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창의성 남다르고 반짝반짝 이렇게 자신 안에 물이 계속 길러져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아요. 컨텐츠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뭐 SNS, 유튜브 같은 거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1대1로 사람 대하는 일 같은 거, 육체적인 힘보다 감정적인 힘을 더 많이 쓰시는 일 같은 거를 하셔도 좋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좀 드러내는 쪽으로 방송, 인플루언서 이렇게 연예계 쪽으로 진로 잡으셔도 좋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고 나에게서 태어난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 창작, 개발 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은 타인이 이제 이번 분들의 세계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이번에게서 태어난 이번의 손끝에서, 말에서, 또 표정에서, 머릿속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예술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그 작품 자체도 예술이지만 평소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모든 행동이, 행보가 예술과 연결되어 있듯이 이번 분들이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그냥 진짜 막 브이로그 같은 거? 진짜 별거 아닌 일상? 진짜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그걸 내가 왜 봐야 되냐 싶은 그런 것들도 되게 일상적인 그런 사소한 것들마저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가 쉽고, 그러니까 TMI라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말 그대로 알고 싶지 않아. 그 왜 말하는데 싶은 것들을 되게 이번한테는 궁금해한다 그래요. 오히려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에 조금 더 들어가고 싶어. 초대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깔려있다. 또 이 말은 이제 1대 다수의 관계죠. 이번은 한 명인데 이번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여러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1대1로 친해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본인은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도 그니까 사람들한테 기대거나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보면 항상 조금 바라봐지는 존재? 그 연예인과 팬의 관계처럼 그냥 말 그대로 스타? 보여지는 그 이미지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환상을 지켜줘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분들은 이제 본인의 객관화를 점점 하시게 되는 게 터닝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 사람들이 내 어느 면을 좋아하는 걸까, 날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를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행동 반경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어필해야 하는지 같은 거를 정확히 알고 또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굴게 된다든지 나도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줘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애초에 그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보여주는 나를 조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사람들 왜 저러지? 왜 나한테만 저렇게 난리지? 다른 사람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항상 이 난리가 나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좀 구설수 같은 것들에도 대담하지 못하고 본인의 파급력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저 사람들이 저래서 저랬던 거구나. 타인한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였구나. 이런 상황에선 또 이렇게 적용이 됐던 거구나를 뭔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이제 인식하고 이거를 어느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대운이 열린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이 본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좋은 걸 가졌음에도 사용할 줄을 몰라서 억울하게 정말 쓸데없이 다쳐야 했거나 이유도 모른 채로 그냥 몸으로 때려 맞았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라도 매를 맞으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때려 맞은?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듣는 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번 분들인 것 같아요. 동화나 그런 거를 보면은 신비한 물건, 요술 물건을 가졌거나 그 사람 자체가 신비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제 얘가 자기가 어떤 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똑바로 이용하지 못해서 사용할 줄을 몰라서 오히려 그 기운 때문에 본인이 자꾸만 다쳐요. 컨트롤을 아직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죠. 여우 구슬 같은 거를 이제 인간한테 주면 인간이 그 구슬을 몸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굉장히 알아눕고 보통 사람처럼 생활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 구슬이 몸 안에서 융화가 되면은 걔는 일반 인간이 아니게 되거든요. 여우와 인간 그 반에 걸쳐서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그냥 인간보다는 더 힘이 센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분들이 그동안의 삶을 딱 비유를 하자면 그런 여우 구슬을 삼키고서 열병에 시달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또 그 여우 구슬을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뱉어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남들은 부러워한다고 쳐도 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인기든 뭐든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날 몰랐으면 좋겠고 특별하단 말 같은 것도 다 소용없고 난 그런 거 싫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인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 글쎄요. 근데 이제 이번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이번 분들의 뭐랄까? 가장 큰 행운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받으실 선물은 다른 것인 것 같은데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는 이 마지막에 보이는 여자가 나무에 사과를 따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확의 시기를 의미해요. 풍요. 그러니까 뿌린 만큼 거둘 때라는 거. 따지고 보면은 이번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놓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다 뿌려놓고서 수확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뿌리는 법만 알고 거두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따지고 보면 딱 이 방법만 알게 되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선상에 와 있다는 거죠. 뭔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고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이 딱 그 예시인 것 같아요. 본인을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게 되면서부터 몸이 상당히 편해진다. 그리고 지금 마법사 카드가 뜨기도 했는데 이번 분들 원래 다재다능해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은 좀 숨기려고 했고 본인 자체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면서 자꾸 자기를 좀 이렇게 깎아내린다고 해야 되나? 자기 검열을 하는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객관화 못한다고 한 것은 남들이 볼 때 나를 그렇게 왜 특이하게 보지? 뭔가 좀 다르게 보지 하는 것들 자체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나랑 비슷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면이 다르고 어떤 면이 조금 다채로운지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색깔을 알면서 이렇게도 변신하고 저렇게도 변신하면서 이제 매력을 뽐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번 분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바라봐지는 존재라고. 이번 분들에 대해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면들이 사람들마다 다양하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이 약간 자기 자신의 기획자, 뭐 컨셉 메이커,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이런 느낌으로 본인을 셀링하시며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하고 내가 이슈 메이커로 자리할 것인지 또 그거를 어떻게 경제 활동으로 연관시킬 것인지에 대한 감을 확실하게 잡는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군중 심리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정말 지겨웠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 꼭대기에 선다. 그 머리 위에서 논다. 약간 그것도 생각나요. 영화 조커를 보면은 그 조커가 과거에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되게 많은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흑화하고 나서 사람을 갖고 놀잖아요.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이 변화 그리고 대운의 흐름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냥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완전히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뭐 그동안 사람한테 받은 상처라든지 좀 낫지 않는 흉 같은 게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좀 이런 거에 이제 무감해지실 것 같아요. 앞으로 살면서 비슷한 일이나 비슷한 현상을 또 겪더라도 예전처럼 아파하지를 않고 그냥 또 그러네? 그냥 이번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그러는 거겠네. 옛날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쟤도 그런 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번 분들이 어떠한 현상을 간단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만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때 해설서나 이론서를 펼쳐서 보잖아요. 보고 나서 이거였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딱 그런 느낌? 얘는 나한테 왜 그런 걸까요? 이때 왜 그런 걸까요? 막 이렇게 고민하고 파고드는 모습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 딱딱 이해하고 자신의 할 일을 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가슴이 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두고 온 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타워 카드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이번 분들이 이렇게 꼭대기에서 노는 사람이다 할 때도 있지만 과거에 무너뜨린 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잃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이건 명예, 명성이건 인기건 뭐 사람이건 직업이건 그것은 이미 무너진 성이다.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그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걸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 하지만 지금 카드에서는 그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라. 절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그 무너진 성마저 이번 분들은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 무너진 성이 따지고 보면은 늘 씨를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는 못하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던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비로소 좀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조금 더 기회주의자처럼 굴게 되는
그러니까 전공법을 포기한다. 정석적으로 정직하게 가는 것을 포기하고 변화무쌍한 삶의 흐름에 올라탄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분들 아까 천사를 뽑으셨거든요. 그 고르기 이미지 카드로. 근데 천사를 이제 유니버셜로 전환하면은 저지먼트, 그러니까 심판 카드예요. 그 이미지는 그냥 그거거든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거. 천사가 나팔을 불면 관 안에 이제 잠자던 시체들이 다 좀비처럼 깨어나요. 벌떡 만세를 부르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는 한 명이고 좀비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천사가 이번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기다리고 바라봐 오던 그 사람들이에요. 좀 뭐랄까? 음지의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존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귀신에 홀렸나 보다. 이제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르거나 내가 안 하던 짓을 하게 될 때, 내가 아닌 기분이 들 때 귀신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카드가 이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귀신의 성질을 이야기해주기도 해요. 영적인 소리가 아니라요. 남들이 볼 때 이렇게 탓하기 좋은 존재라는 거. 본인들이 좋아서 열광해놓고서 빠져들어놓고서 네가 나를 홀렸다. 너가 내 시간을 가져갔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묘한, 기묘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반면에 이번 분들은 스스로 남들이 이번 분들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스스로는 좀 오히려 은둔하는 성향이시거나 물란하다라는 말, 뭐 개방적이다라는 말보다는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시는 분들 같아요. 그 의미 없이 뭐 유흥에 시간 쏟기보다 자기 발전, 그 탐구하는 시간에 좀 지적으로 공을 들이시는 분들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자기애도 강하시고 본인 주관이 뚜렷하셔서 자기만의 선이 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도록 만들거나 함부로 굴리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그치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들은 그 정반대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더 혼돈을 겪고 고통스러웠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그냥 속되게 말하면은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 사람이 좀 다 우습게 보이는? 그러니까 얘네 다 나한테 돈 주는 애들, 내 밑에 있는 애들. 그렇게까지 이제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그런 이번 분들의 모습까지 좀 연상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궁녀와 내시가 뭐 비밀 물건 같은 거를 주고받고 있어요. 주변을 엄청 살피면서 뭔가 좀 걸리면 큰일 날 물건인가 보죠. 근데 그치만 뭔가 이래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또 하겠죠. 명령을 받았거나 이 물건으로서 볼 이득이 확실하거나 그러니까 즉 이 그림 속 인물들은 정직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뒤로 딴 주머니 차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분들한테 필요한 조언이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사람들의 말 그리고 자신의 존재 그동안 너무 순수하게만 받아들여왔고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자기 걸 못 챙기거나 다퉈야 할 순간들이 있었다, 많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기적이게 또 사람들의 그 눈 위에, 머리 위에 올라서서 판을 설계하고 조종하는 역할로서 이제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 제가 아까쯤에 귀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성질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성질 생각해보면 또 귀신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고 이용할 때가 훨씬 절대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쏙쏙 빼간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애초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접근을 하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번 분들은 남들이 쟤 귀신 같아 라고 말하는 걸 듣고만 있었지 그 귀신의 역할을 실제로 하지는 않으면서 착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말해준 이번 분들의 변화, 흑화라고 하면
아, 내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인데 차라리 그대로 굴어주겠어. 진짜 내가 그게 뭔지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듣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뭐 관계가 형성되고 어차피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진짜 그렇게 굴어주겠어. 뭐 돈이라도 많이 벌겠어. 이렇게 확 점프를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래? 나도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라고 말하게 되는. 근데 사실상 또 이런 대사는 막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인물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극한으로 몰려서 자기 변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지만요. 아, 이번 분들의 이 말은 이제 어찌 보면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나는 이제야 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이게 나의 사명이라면, 나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다면, 그냥 이렇게 깨달아 가시는 모습.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안정지향적으로만 살기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내일이 없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연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카드 이미지만 봐도 이게 뒷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품겠지만 정말 뒷일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번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막 그렇게 너무 크게 미래를 걱정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압박감을 짓눌리고 하시기보다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즉흥적으로 즐겁게 해 가시며 살아가는 게 더 어울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들한테는 또 그때그때 새롭게 할 일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주어져요.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뜻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인터넷을 하다가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라는 말을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했지만 잘 안 되신 분의 말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맞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노력이 전부는 아니며 실패의 이유가 노력에만 있지도 않다는 거는 나이를 먹고서야 깨닫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노력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거는 정말 크나큰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 노력하면 더 잘 됐을 것 같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간절하고 떨어서 너무 절박해서 잘 안 되는 일도 있곤 하잖아요. 근데 뭐 시험이나 면접, 뭐 사람 관계 다 포함해서 그때 내가 더 대담했다면, 더 패기롭고 더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라는 후회가 남는 게 싫어서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나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사실 현대 아무개인데 조선 공주로 빙의했다. 라든지 조금 터무니없지만 그렇게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 그러니까 얘의 삶을 설계 중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보면 조금 더 알게 모르게 현명한 시각으로 눈이 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라서 저지르는 바보 같은 실수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게임셋, 조종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도전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완하면 다음 판을 깰 수 있을지 오로지 그 깨달음을 주는 게 이번 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판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혹시 추가적인 조언이 더 필요하시거나 주간 운세, 연애운, 이미지 타로 등 좀 더 다양하고 개인적인 리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혜택을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딩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콩지신녀 채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보타점이라는 점술 플랫폼을 광고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광고 문의가 몇 있었지만 제 채널과 방향성이 좀 맞지 않는 듯해서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 좋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요. 보타점은 눈으로 보이는 타로가 차별점인데요.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에서 나아가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영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인 플랫폼이에요. 곧 오픈할 예정이고 타로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그럼 3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3번분들 지금 펜타클, 동전, 돈에 대한 카드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시작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어요. 3번분들은 자본, 금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갈아 끼워지는 것이 3번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감정보다 돈, 가치보다 돈, 이렇게 목적을 두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이렇게 되는 데에는 무언가 좀 그동안의 신념, 가치관 같은 것들이 바뀔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직장, 일터, 일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돈을 벌거나 모으거나 다루는 방식 자체의 변화가 생긴 거. 지금 또 컵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있는 카드도 보이는데 컵은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기분? 내가 믿고 실천해왔던 신념이 다 깨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가 돼요. 3번분들 돈을 잃었을 수도 있고 내가 많이 도와주고 나눠줬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생활고였을 수도 있고 그런 피폐함이 거의 나를 수전노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축을 안 하던 사람이 저축에 재미를 붙이고 저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마냥 그렇게 용돈을 아껴서 쓰고 주식 공부 같은 것도 조금씩 알아보고 이런 강한 대비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마인드가 탑재가 됐다는 건데 3번분들은 그동안 내가 좀 더 잘하거나 더 발전해야지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오신 분들 같아요. 실력을 더 끌어올리고 더 공부를 해야 한다. 뭐라도 더 채워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이 방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이 마지막에 놓인 카드, 수련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가진 의미가 불충분함을 방출해라 라는 소리예요. 충분히 쌓고 모여야지만 방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안에 불충분함을 방출하는 게 너에게 지금 필요하다. 이제 이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나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자체를 오히려 방출했어야 한다는 거. 사실 여기서 더 가치 있어지는 게 뭔가 더 채우려고 했던 게 의미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도 터닝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비유를 하면 상품은 그대로인데 포장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 내가 그동안 관점 자체를 잘못 접근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던 일을 똑같이 해도 다른 곳에서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었거나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훨씬 더 수익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그런 좀 아쉬움? 회환? 같은 것들을 느껴가면서 내가 참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한 건 많은데 고생도 하고 일도 계속했는데 밑빠진 독이었구나 하면서 자기 능력치에 대한 이제 아까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돈을 모을 줄 모른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벌지 자체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말했듯이 사모분들이 더 발전해 가야 이렇게 수직 상승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은 현재의 상태에도 충분히 가능했었다. 어떻게 보면 전부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것들. 제가 리딩할 때마다 좀 자기 검열 적당히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3번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더 많고 또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충분히 스타트를 끊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거, 본인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인터넷에 그런 명언은 많이 떠돌죠.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완벽해지는 거라고.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 되는 거라고. 생각 없이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그런 말들을 보면서 아 맞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나를 부족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제 시작 자체에 망설임을 가지면서 나중으로 뭔가 큰 일을 미루게 되는 유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3번 분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뭐가 됐든. 뭘 준비하지 않아도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고 종합해보는 시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나 너는 이 부분이 좀 다르다, 특별하다 평가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상담, 진로 상담 같은 걸 특히 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거를 잘하실 분이에요. 이런 걸 하세요. 이렇게 진로 자체를 찾아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님이 아 맞아요.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주변에서 진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들었는데도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는 이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했거나 그냥 말했거나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그렇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거기서 인지 부조화가 와가지고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분들한테 좀 예의가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딱 그런 인지 부조화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노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세상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은 것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모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더 건강한 육신과 체력 이런 거를 준비 조건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지름길을 찾는 지도를 준비 조건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런 변화 그리고 어쩐지 좀 이동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이동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진화하고 싶어 라는 느낌보다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싶어,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겪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지금 카드가 좀 더 차갑고 무겁고 그 에너지가 강조되면서도 감정은 싹 배제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도끼, 의지, 광기 이런 말들이 좀 읽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놓인 단군산신 카드도 이게 치유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는 치유가 되고 새롭게 깔고 가지만 내가 가진 기세 자체는 땅의 기운, 그러니까 토의 기운이에요. 흙. 그러니까 내 영역을 넓혀가고 침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즉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 그러니까 사모분들 그런 넓은 이동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근거리의 이동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이동 얘기가 돼요. 아예 지역 옮기시거나 나라를 옮기시거나 혹은 이제 직업이 바뀌거나 이름표, 명찰, 명패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 신분이 바뀌거나 그리고 지금 또 칼이 여러 개 나왔는데 이제 칼 자체가 이제 이성적이고 차가운 성질을 갖지만 심지어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모분들이 조금 조건 없이 베풀고 이타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치화되고 계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막 너무 냉정해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보다는 이제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사업하는 분들이 가지시는 기본적인 특징 같기도 한데요.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남이 나의 시간을 조금 더 뺏어가거나 침해하는 걸 애초에 허락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돈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만나서 뭐 즐겁게 시간을 보내되 그 이상의 시간이 오버되면은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상대가 말할 경우에는 그러면 다음에 또 나를 보러 오세요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혹은 뭐 조금 더 비용을 내세요 라고 말을 하거나, 이렇게 사모분들이 자신의 시간 자체를 조금 돈으로 계산하고 또 자기의 값을 계속 높여가는 것들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또 엄청 커진대요. 제가 이제 리딩할 때 가끔 언급하는 좋아하는 대사 중에 그 대사가 있거든요. 영화 대사인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크기만큼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 되는 거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 거고, 내가 뭐 1억, 10억, 아니야, 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나 밀리언 달러다, 그럼 밀리언 달러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즉 그냥 일을 하는 그런 현장이나 혹은 사람을 대하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대해질지는 결국 내가 정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확실히 좀 사모분들이 깨달아 가신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정해진 그 값에 본인을 맞추고 어느 정도의 그 기준값에 도달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나의 값은, 나의 기준치는, 나의 매뉴얼은 내가 정한다? 이렇게 본인이 본인을 설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커진다는 거는 또 평소에 내가 살아가던 세계와의 자연스러운 작별을 의미해요. 제가 이동, 이주 말했는데 이게 산모분들의 삶의 환경이 바뀐다는 소리도 되지만, 만나는 사람들, 교류하던 사람들과의 대화, 생각 같은 것도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나랑 안 맞는다고 가면 갈수록 느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랑 나란히 있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큰 탈 없이 어울리며 지내던 사람들이었어도 이제 가면 갈수록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혹은 왜 저것밖에 못 미치지? 라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함? 답답함이 자꾸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갈수록 조금 더 고립될 것 같다, 라는 감이 온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고인물이니까, 낡은 사고를 가졌으니까. 근데 나는 점점 커가고 있으니까 내 가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창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크게 사고하고 조금 더 넓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는 눈을 키워간다고 하는데, 보는 눈이 키워지니까 듣는 얘기도 달라지고 목표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즉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들의 삶을 관찰해라 라고 하는데, 사모분들이 약간 그렇게 있는 환경부터가 달라지고 그냥 듣는 말, 만나는 사람들, 평소 하는 생각들 다 갈아 끼워진다고 해요. 금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니까 그 색깔이 옮아간다고. 이제 검은 데 있으면 검어지고 흰 데 있으면 희어진다고. 근데 그렇게 노는 물 자체가 바뀌어 가는 것들이 많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그동안 본인이 못 해봤던 거, 그 중에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저걸 할 수 있어? 내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조금 무서운데 라고 턱 걸어 막히는 것들이 뭔가 있으실 거잖아요, 다들. 예를 들어서 나는 독립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외 같은 거 혼자 못 나가겠다거나, 해외여행 같은 거 가본 적도 없어서 이제 경험이 없어서 좀 무섭다거나, 혹은 뭐 운전을 나는 안 해봤어, 난 차를 모는 게 무서워, 사고 날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사는 삶, 혼자서 이제 1인 가구로 독립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등등, 내가 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그 삶에 대한, 저기는 좀 낯선 세계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괴리감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에요. 그 사모분들의 경험이 정말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져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은 본 만큼 배우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 알을 깨고 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사모분들이 몸소 깨닫고 한 곳에 고여있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 무리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가도 이 정도 성장해서 이제 계속 머무르는 느낌? 유지가 되는 느낌이면 또 새로운 자극제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운동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헬스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몸을 다 만들었는데 맨날 헬스만 하면 이제 유지만 되니까 이제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으실 때 이렇게 수영을 하거나 암벽 등반 뭐 혹은 발레 같이 체형 교정이나 액티비티 같은 거를 추가하시죠. 그 사모분들의 미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으로 제시가 돼요. 사실 처음에는 헬스장에 가는 것조차 무서웠어. 그런 분위기 자체 내가 안 겪어봤고 안 해봤던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헬스장을 어느새 완수하고 이제는 수영도 하고 암벽 등반도 하고 프리다이빙도 하고 자꾸만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이렇게 나의 한계를 깨나가네. 그리고 또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이 나의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뺏는 거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비용으로 계산을 하거나 조금 더 이윤을 실리 있게 따지게 된다는 말도 되지만 그 사람분들의 애초에 시간을 다루는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최저시급 1시간에 얼마 받고 그런 것처럼 사모분들이 생각하는 이만큼을 벌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될 기준이 그동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갈수록 조금 더 쉬운 기준치에 맞춰진대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올해 뭐 얼마를 벌고 싶은데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수입을 올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럼 이 일을 추가하자 저것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많이 해서 벌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더 얼마나 줄이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권리소득을 추구한다? 플러스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1시간, 2시간 일하고도 남들 몇 달을 일할 거를 버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면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이면 난 다른 거 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살 바에 코인 하겠다 이런 말처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동을 투자하더라도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것들에만 뛰어든다는 거죠. 근데 사모분들이 딱 그렇게 좀 일을 적게 하고 노동에 대한 시간을 적게 쓰면서도 되게 여유롭게 자기 투자를 많이 하시며 사는,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시간을 많이 쓰며 사는 모습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아까 제 사모분들이 또 뽑으신 카드가 약간 고르기 이미지에서 뽑으신 카드가 갑오 카드인데요. 갑오 카드는 천복성이라고 해서 화려함, 활동성을 강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사교적인 것들, 사람들 만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자기 아우라를 뽐내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허영, 금전적인 부심 같은 것도 좀 부리며 사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제 사모분들한테 그런 갑오 카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걸로 봐서 말 그대로 하이 클래스의 삶이 계속 제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모분들의 그 하이 클래스의 삶은 뭔가 모두가 나를 알아. 너무 피곤해. 맨날 관심받아. 별거 안 해도 욕먹고 까요.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많이 모두가 다 알고 나만 보면 난리 나고 물어뜯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은은한 사회적 인정? 좋게 리스펙하는 그 안에서 내가 유유자적하면서 누릴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사모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화술이 좋으신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 대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대요.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신뢰하게끔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아까도 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기는 했지만 사모분들은 뭔가를 판매, 영업, 소개, 상담 이런 일도 좋지만 그냥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판을 크게 키워보실 수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그 사모분들 항구에 대한 이미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무역을 하는 현장이겠죠? 여러 가지 외국에서 오고 저희 바다 건너오고 한 그런 물건들이 유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새롭게 교류하고 서로의 이익과 재화가 몰리는 현장인데요. 이거 제가 아까 그 사모분들 이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멀리 나갈 수도 있다.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가신다.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이 드는 거지만 사원분들 지금의 삶의 반경에서는 제가 아까 상상되지 않는 것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그거 하시게 될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 자체로는 조금 내가 그냥 좁은 물에 계속 갇혀있다. 같은 반경만 돌고 돌다. 내 일상은 항상 쳇바퀴 똑같다. 어떻게 보면 다 우물에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 우물을 빠져나가지? 언제 강을 헤엄쳐서 바다로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지금 제 카드에서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여주잖아요. 또 이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사모분들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막 바빠 보이지 않아요. 이 현장 자체는 굉장히 정신이 없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고 시끄럽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딱 봐도 그냥 본인이 총괄 지휘자거든요. 그냥 뒷짐지고 서서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고 말로 이제 시키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그리고 몸보다 머리를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사모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크기만큼 사랑받는다고 했던 말처럼 사모분들이 어디에서 존재할지는 사모분들이 스스로 정하실 수 있다는 거를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멀리 허공을 보고 하는 것들이 단지 경치를 관찰하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좀 허심탄회함 같은 걸 느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서울대 가려고 했더니 서울대 갔네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번호가 오늘 우리 사모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천에서 난 용이 일반 용보다 또 강할 수 있는 이유는 개천에서 살아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이었던 애들은 그 밑바닥의 삶을 모르는데 개천부터 올라온 애들은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질지를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 있을지를 안단 말이에요. 즉 사모분들은 과정에 이런저런 시행착오 같은 거 자연스러운 과정들은 좀 있겠지만 이게 삶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고저가 막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쩔 땐 잘 되고 어쩔 때 망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내 삶의 전환점이 정말 좀 명확하신 분들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 내 삶, 이것을 안 후에 내 삶, 그리고 안 후에 내 삶은 쭉쭉 계속 올라가는 삶.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나는 노력이 부족해서, 운이 부족해서 계속 안 됐다기보다 그냥 이거 하나를 몰랐기 때문이었구나를 몸소 체득하는 삶. 네, 그러면 여기까지 3번분들 리딩 마칠게요. 인터넷을 하다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라는 말을 봤어요. 많이 노력했지만 잘 안 되신 분의 말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맞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노력이 전부는 아니며 실패의 이유가 노력에만 있지도 않다는 거는 나이를 먹고서야 깨닫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노력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거는 정말 크나큰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덜 노력하면 더 잘 됐을 것 같은 일도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때로는 너무 간절하고 떨어서 너무 절박해서 잘 안 되는 일도 있곤 하잖아요. 근데 시험이나 면접, 사람 관계 다 포함해서 그때 내가 더 대담했다면, 더 패기롭고 더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라는 후회가 남는 게 싫어서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나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사실 현대 아무개인데 조선 공주로 빙의했다. 라든지 조금 터무니없지만 그렇게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 얘의 삶을 설계 중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보면 조금 더 알게 모르게 현명한 시각으로 눈이 뜨이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라서 저지르는 바보 같은 실수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게임셋, 조종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데요. 게임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재도전의 의미를 가져요. 무엇을 보완하면 다음 판을 깰 수 있을지 오로지 그 깨달음을 주는 게 이번 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판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혹시 추가적인 조언이 더 필요하시거나 주간 운세, 연애운, 이미지 타로 등 좀 더 다양하고 개인적인 리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혜택을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딩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콩지신녀 채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보타점이라는 점술 플랫폼을 광고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광고 문의가 몇 있었지만 제 채널과 방향성이 좀 맞지 않는 듯해서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 좋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요. 보타점은 눈으로 보이는 타로가 차별점인데요.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에서 나아가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영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인 플랫폼이에요. 곧 오픈할 예정이고 타로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 지금 좀 체급 차이를 강조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나 혼자 삼각형의 맨 위 꼭지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즉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가 돼요. 할 만큼 했어요. 노력은. 근데 아무리 같아지려고 노력해도 그냥 좀 자석처럼 밀어내는 힘? N극과 S극처럼 반대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내가 계속 느껴왔다. 나는 항상 혼자 좀 덩그러니 남겨지거나 이방인처럼 떠돌거나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렇다고 내가 아예 사회 부적응자도 아니고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멀어져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끊어져도 별 상관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오래 잘 지내고 싶었던 사람들과도 손절이 된다거나 잠수 손절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어이없게 오해로 틀어진다든지 누명을 쓴다든지 근데 나는 솔직히 걔네가 나랑 왜 그랬어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나 혼자 물음표만 가득한 채로 멈춰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즉 4번 분들은 사람들하고의 수평 관계가 잘 안 돼요. 사람들한테 또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가 나를 너무 어렵게 본다든지 또 이렇게 어떤 무리에 속하게 되면은 다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끼리 뭉쳐서 나를 밀어낸다든지 아니면 나의 얘기를 따로 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나란히가 힘들까? 왜 항상 이렇게 격차가 생길까?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의 본인 정체성을 깨닫는 게 이 자체가 터닝 포인트다. 다음 분들의 터닝 포인트다 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그 사람들 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가르쳐주는 구도. 어떤 수직 관계로 있어야 하는 게 차라리 자연스러웠다는 거? 쉽게 말하자면 내 이야기에 감명받고 조언을 구하러 오는 어떻게 보면 강연처럼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과 내가 그냥 친구처럼 수다 떨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어리석었다는 거,
그들한테 나는 어쩌면 그냥 다른 차원의 사람, 한 폭의 그림에 불과했다는 거 같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어찌 보면 좀 슬픈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 제대로 된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오는 변화 중에 하나는 4번 분들이 그동안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뭐 비용이나 대우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좀 무료 봉사에 가까운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제대로 매길 수 있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4번 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진짜 덕을 많이 보고, 이제 4번 분들의 조언으로 본인들이 쑥쑥 자라났다면, 이제는 4번 분들이 자기가 조언을 해줄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도움을 베풀고,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는다든지 뭔가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교환카드 그리고 펜타클 3번 이렇게 동시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그러니까 어쨌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인생에 대한 조언이나 뭐 종교적인 깨달음, 구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술에 대한 가르침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걸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전문 직종에 있고 여기까지 오는 뭐 나만 데이터가 있다. 그럼 그걸 또 전수할 수도 있는 거고, 컨설팅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뭐가 됐든 항상 같은 역할.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수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1대 다수로 나의 얘기를 뭔가 좀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점은 좀 은사님 이런 말을 그냥 언제 어디서나 좀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4번 분들을 정신적인 지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4번 분들은 막상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없거나 아주 한정적일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4번 분들은 본인이 겪어온 삶의 치열함, 고난 같은 것들을 대부분 혼자서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거나 정말 수월하게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귀인의 역할이 삶에서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악으로 깡으로 혼자 이겨내고 혼자서 독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외롭게 지나오면서 쌓은 삶의 경험치, 그리고 지혜, 해안 같은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발휘가 돼요. 왜냐면 과거의 4번 분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게 진짜 한 줄기 빛이거든요. 4번 분들의 존재 자체가 4번 분들이 살아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도 언젠가 그러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과 위안을 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4번 분들의 은혜와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주변에도 많은 영향을 전파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안다고? 저 사람이 뭐 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싶은 그런 4번 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4번 분들을 알고 있고 자기 삶에 있어 4번 분들을 많이 각인하며 지내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좀 소리 없이 강하다, 조용히 스며든다 이런 말들도 함께 읽히는데 마지막에 뜬 천상선녀 카드는 나무, 식물을 의미해요. 근데 그런 숲에 있는 풀, 식물, 나무 같은 것들 생각해보면 조용하죠? 진짜 조용하게 커가요. 근데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자라나는 거. 그래서 4번 분들이 타인의 마음에 그렇게 따리를 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4번이 그렇게 내 인생에 커다란 지분을 가질지 몰랐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냥 이 사람 뭐지? 하고 호기심에 한번 봤다가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는, 감겨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짝사랑의 의미도 강조가 되는데요. 4번 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다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수가 다들 4번 분들의 어떻게 보면 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한 번을 바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메시아적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4번 분들이 항상 늘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4번 분들이 들어있다. 뭐 덕질을 하는 것 마냥 내 마음속에 항상 최애를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4번 분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제 이것에 대한 쓰임을 똑바로 하고부터 4번 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지금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더 좀 영적인 얘기들이 강조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부적 카드가 나왔는데 부적 쓰는 그런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일 하시거나 지금 이 타로를 포함해서 뭐가 됐던 좀 영적인 믿음을 크게 가지시는 분들 혹은 그런 일을 이미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4번 분들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번 분들은 나의 영이 되게 맑고 영혼이 맑고 그러니까 나의 영성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한 차원 위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보고 대신 읽고 또 깨우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가는 게 이제 대운의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데스, 힘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4번 분들은 이제 과거는 어떻게 보면 절취선이에요. 과거는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태어난다? 그 과거의 삶과 작별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거의 부활, 전생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 4번 분들을 알던 사람들, 예전에 교류했던 사람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4번 분들을 본다면 그때 걔가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분들의 눈에 보이던 4번 분들은 그냥 좀 순수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4번 분들이 이런 역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비유를 하면요. 난 애 싫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아이 돌보는 일을 한다든지 아이를 낳았다거나 난 남 도와주는 거 싫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선교사의 삶을 산다거나 사회복지과에 갔거나 뭐 이런 조금 갭 차이? 근데 그것은 또 이제 4번 분들이 자신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제 은연중에 계속 좀 튕겨내고 거부하고 멀어져 가려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힘 카드가 굉장히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짐승의 목줄을 틀어쥐고 막 이렇게 힘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따지자면 줄다리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기싸움을 해보자. 근데 4번 분들은 이 기싸움이 타인과 한다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막 목매달고 죽으려고 하고 그렇다기보다 대부분 모든 이유는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나와 싸우게 돼요. 나와의 싸움, 내 내면과 싸움, 혹은 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되게 조금 서로 상충되는 면들이 또 살면서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정작 이걸 잘한다 라든지 나는 그런 말이 싫은데 사람들은 나한테 항상 늘 그런 말을 한다 라든지 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설계해 가며 사는 게 참 어렵다. 이미 내가 살아질 삶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4번 분들의 이제 미래 모습은 그런 여러 가지의 혼란, 고비를 다 넘어서서 질문도 답도 다 내가 하는 삶이래요. 어떤 갈등과 고난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강인한 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건데 타로 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천막을 열고 들어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천막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 상담사가 있고 뭔가 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세계에 초대된 것 같은 느낌을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천막 안에는 나의 고민에 대한 답이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답 자체가 4번 분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나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또 사람들한테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눠주고 사람들의 삶을 조금 변화시킴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함께 변하는 분들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제가 이렇게 남 도와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뭐 봉사, 도와줌, 헌신의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 4번 분들이 하시게 될 일은 약간 이상하네.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뭔가 맺고 끊는 것들,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극대화되고 사실상 누구에게 뭐 딱히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현명함을 갖추게 되어서 그 자체로 4번 분들을 롤모델 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아까 4번 분들 뽑으신 카드, 그 고르기 이미지에서 뽑으신 카드가 이제 천을 귀인 카드인데요. 말 자체가 이제 귀인이지만 천을 귀인 그만큼 이제 하늘의 귀한 귀인이란 뜻이죠. 이 천을 귀인은 굉장히 총기가 빛나는, 총기가 자자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 뭐 무인도에 떨어져도 저 사람과 함께라면 살아남겠다 싶은 신뢰감을 주는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본인도 출세하지만 남을 출세길로 이끌어주기 좋은 사람. 그리고 어떤 위기의 순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옆에 꼭 두고 싶은 사람인데요. 이게 곧 그 4번 분들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이제 본인 자체가 귀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서 다 견뎌오셨고 자기 도와주는 귀인은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자신의 파급력이 너무 세서 자기만한 사람을 못 만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되게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 조금만 알려줘도 그게 귀인이 되거든요. 조금만 자기를 낳아주게 해줘도, 조금만 자기를 나아지게 해줘도. 근데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람을 만나기가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이제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귀인이라고 하자면요. 어떤 경우이냐면 4번 분들 자체가 귀인의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4번 분들을 롤모델로 이제 정신적 지주 삼아 성장한 사람들, 따지고 보면 4번 분들의 클론이겠죠. 이제 또 다른 4번 분들이 4번 분들을 도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또 다른 나. 나를 닮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뭐 벼락을 맞듯이 정말 갑자기 신기한 사람이 나타나서 날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나를 도와줄 귀인마저도 내 손으로 창조한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잘 견뎠지? 심지어 저렇게 올라왔지? 라는 좀 존경심? 경이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제 한편으로는 그 시간들을 조금 더듬어 보고 헤아려 보면서 안쓰러움이 들지만 감히 함부로 동정할 수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그 드라마 파친코를 보면은 그 여주인공 선자가 남편이랑 아들을 둘 다 잃어요. 그래 놓고서 그 미친 듯이 막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이 예고편이었나? 그러니까 처음에 드라마 시작할 때 나오는 영상이었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냥 삶의 해악 그 자체이다 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흥으로 승화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4번 분들의 삶이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울려면 한도 끝도 없이 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슬픈 얘기, 힘들었던 얘기, 우울했던 얘기, 불행했던 얘기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굳이 그렇게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어필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웃을 뿐이죠. 그 모습조차도 기가 굉장히 세 보이죠. 제가 아까 데스카드 얘기했지만 데스카드도 되게 좀 이렇게 군림하는 성질을 갖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권력, 본인만의 아우라, 무서운 기세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인데 4번 분들은 심지어 힘카드도 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4번 분들
보다 뭐 살아온 기간 자체는 길다고 해도 그쪽에서 4번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대를 하거나 낮춰 말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생님 대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히려 아유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너랑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네 맘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뢰이자 무례라고 판단이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이제 리딩 초반에 나는 사람들과 나란히 수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가 4번 분들의 터닝포인트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사람들을 뭔가 지도하고 그냥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사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영향력 자체가 이제 4번 분들의 가장 강인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4번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4번 분들이 어떻게 조금 만져주고 영향을 끼칠지 오로지 그것만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 관계에서의 내가 갑이 된다고 하잖아요. 4번 분들 어떻게 보면 그 갑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쥐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제 누군가의 너무 크나큰 고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들이 4번 분들한테는 사실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살짝만 만져줬을 뿐인데도 그 엉킨 실타래를 확 풀어버리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무엇보다 좀 이제 칭송받고 우상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부처님도 안티가 있었다 뭐 이런 말처럼 아무리 현자라고 해도 모두가 그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4번 분들은 정말 광적으로 4번 분들을 좀 좋아하고 또 보호해줄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4번 분들이 조금 일상적인 그런 비난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오를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중심에 올랐더라도 이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냐, 상처를 주냐 라고 하면서 4번 분들을 애워쌀 그런 군중들이 좀 보여진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이 타인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고 따지고 보면 보호를 해주었듯이 자신도 그 보호를 역으로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그 4번 분들 뭔가 주술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적 카드 읽어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간절한 무언가를 위해서 신의 힘,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빌리는 거죠. 4번 분들한테 왜 이렇게 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 본인 역시 좀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자신이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얘기한 것처럼 나도 하늘과 연결돼 있지만 내가 매개가 되어서 다른 사람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인도자의 역할이 또다시 강조가 되는데요. 타인의 삶의 길을 열어주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이제 발돋움의 발판을 깔아주고 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생각이 나는 건 4번 분들이 이제 다리가 되어준다는 건데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라는 그런 노랫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각자 향하고 싶은 곳, 건너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를 뿐이죠. 혹은 알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혹은 무엇을 타야 하지? 어떻게 가야 하지? 를 갈등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레테의 강물을 마신 것처럼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이끌고 배를 태워서 목적지에 데리고 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4번 분들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은 4번 분들이 특히나 자신의 역할성을 모르고 그냥 이런 일을 무료봉사하듯 해왔을 때에는 더 나는 왜 자꾸 데려다 주기만 하는 거지? 라는 현타에 빠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 허탈하다. 내 손에 남는 건 뭘까? 다들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데 결국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갈 곳은 왜 없을까? 라는 생각? 근데 그거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그렇게 데려다 주고 실어다 주고
변화시킨 사람들이 결국 돌고 돌아 다시 4번 분들한테 돌아와요. 4번 분들의 삶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만들 때 벽돌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벽돌을 점점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내 집은 계속 더 단단하고 높게 잘 지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번호들을 리딩하면서는 처음 말하는 것 같지만 4번 분들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또 필연적으로 깨달아 오신 분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또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4번 분들의 귀인, 천을 귀인 자체는 4번 분들 자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는 태어나서 만날 그런 귀인의 존재를 4번 분들은 본인이 본인의 몸속에 동시에 지니고 태어났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인터넷을 하다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라는 말을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했지만 잘 안 되신 분의 말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맞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노력이 전부는 아니며 실패의 이유가 노력에만 있지도 않다는 거는 나이를 먹고서야 깨닫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노력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거는 정말 크나큰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 노력하면 더 잘 됐을 것 같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간절하고 떨어서 너무 절박해서 잘 안 되는 일도 있곤 하잖아요. 근데 시험이나 면접, 사람 관계 다 포함해서 그때 내가 더 대담했다면, 더 패기롭고 더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라는 후회가 남는 게 싫어서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나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사실 현대 아무개인데 조선 공주로 빙의했다. 라든지 조금 터무니없지만 그렇게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 얘의 삶을 설계 중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보면 조금 더 알게 모르게 현명한 시각으로 눈이 뜨이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라서 저지르는 바보 같은 실수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게임셋, 조종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데요. 게임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재도전의 의미를 가져요. 무엇을 보완하면 다음 판을 깰 수 있을지 오로지 그 깨달음을 주는 게 이번 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판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혹시 추가적인 조언이 더 필요하시거나 주간 운세, 연애운, 이미지 타로 등 좀 더 다양하고 개인적인 리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혜택을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